여기 방금 현수막 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딨어? 그냥. 지금 앞으로 오시죠. 여기 가려가지고 안 돼요. 아니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거 좀 갖다 좀 앉으세요. 일로 앞으로 더 보세요. 여기 지금 가려가지고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스케치하는 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품 장에서 정의세 폭등 피해 농업인 간담회를 이재명 대표님과 내빈을 모시고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의를 본 저는 장군의 의장 왕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정의세 폭등 피해 농업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을 먼저 소개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프리카 장목관 이원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장목의 김일수 대표님, 참석이 끝났습니다. 토마토 장목의 이희안 대표님, 레드양 장목의 김상인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군 농업인 모두가 참석하셨는데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행복한 삶과 민생 경제를 꼼꼼히 챙기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선숙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훈 전남 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고성 장강진 지역위원장이신 김승남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위원장이신 이계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수울 지역위원장이신 김혜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구례 광양 곡성 지역위원장이신 서동용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전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정의천 당대표 특보 참석하셨습니다. 김성 장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보미 강진군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고성, 공보성, 강진, 장흥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기록적인 또 가뭄에 또 최근에는 폭설까지 농민 여러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호 지사님께서도 친히 또 이렇게 바쁜 시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정훈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남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님들 농업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고 국제정세도 매우 불안정해지는 데다가 국내적으로도 고물가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이 매우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시설 농가들의 경우는 대출금 문제들도 그리 간단치는 않을 것인데 거기다 최근에 가장 비용을 크게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 유류값 인상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잘못 생각하면 이게 농업 영역은 국제 경쟁 측면에서 효율성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산업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길게 또 큰 안목으로 보면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식량 안보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에서 이거를 자유 경쟁 영역에 그냥 보통의 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최근에 농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미래도 불안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기 요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좀 높이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농업 현장의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좀 직접 또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쌀값 안정화법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정부 여당의 이제 공식적인 반대, 강력한 반대 때문에 저희가 일방 처리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면서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는데 현재 또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쌀값도 지금 한 18만 원 정도대 약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쌀 농사의 지속성을 좀 보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농업 부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또 앞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지방의 농업 분야를 경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가겠지만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쉽지가 않다는 점 저희가 함께 말씀드리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다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긴 한데 농업 분야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좀 지켜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안보 산업으로 튼튼하게 다림매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촌으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되길 바라고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훈 전남 도당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훈입니다. 오늘 농어촌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들의 어려움을 또 몸소 또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이재명 대표님의 하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농촌의 현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농자재 값이 가장 역세 최대로 많이 올랐고 쌀값 등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우까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극복될 수 있지만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야기 우리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기탄 없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대근 고향에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 연말 바쁜 일정 또 국회 일정 이렇게 뒤로 하고 우리 어려운 우리 농어민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 전남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따뜻한 민생 예산 편성을 통해서 깎일 뻔했던 여러 가지 예산들을 살려주신 부분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살려주셨고 쌀값 안정화 또 400원, 경로당 비행 낭방비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서민 예산을 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라남도 예산은 국고 예산이 8조 6천억 대가 확보가 돼서 이번에 다른 정부 예산에 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 4,500억 정도가 추가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당 대표님 그리고 전라남도 신정원 도당위원장님, 이계호 국회의원님, 변선남 국회의원님, 김혜주 국회의원님, 조동영 국회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대표님도 이야기하시고 신정원 의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 대한민국 농업수도 농업 1번지 이렇게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한 해는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농업 현장에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천정 주기로 올라가서 인건비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일손 자체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 면세유 변비도 다 오르고 역대급 강원 폭설 또 그런 가운데 한우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우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사료비는 오르고 한우 가격은 떨어지고 이중구에 지금 엄청난 시련이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표님께서 쌀값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쌀값을 폭락하는 것은 막아줬습니다. 지금도 18만 8천원에서 조금 떨어져서 18만 6천원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농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폭풍한 전기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는 오늘 제가 발표는 했습니다.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우선 전라남도 차원에서 그동안 면세유 3월부터 10월까지 인상부정 50%를 지원했는데 또 12월, 11월, 12월 2개월 또 추가 연장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전기요금도 2차 건의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국가에서는 어떤 아직 계책이 되도록 없고 경무에 대해서만 인력적으로 100원, 인터당 100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도 이제 정기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50% 인상률의 50%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고 저희 예비비를 이번에 안 쓴 걸 다 풀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더 이런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도록 좀 대표님과 국회의원님과 함께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쌀값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쌀값 문제는 결국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격리 수매된 45만 톤을 정부가 풀지 않게 되냐 이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격리 수매로 확실하게 내면 쌀 생산 10월까지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20만 톤 쌀이 시중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가 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어서 아까 신정원 도당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1년간 정부가 경리한 쌀을 순회 물량을 절대 시장에 풀지 않는다. 이런 쌀값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좀 요즘에 어려운데요. 이런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을 잘 끌어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 이렇게 전남에 오셨는데 전남은 힐링의 고장, 어머니의 품 같은 고장, 민주당의 본고장입니다. 크게 힘내시고 다 같이 우리 민주당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가 얘기하면 손을 들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요점은 간략하게 정갈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고 대표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우리 대표님 계십니까? 농업인 대표님. 꼭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의견 말씀하셔도 되고. 앉아서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갖다 드리게. 우리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님 그리고 소위사님, 네. 노당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다음을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군에서 쌀농사만 한 40년 동안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협회장 김재기입니다. 금년 한 해 농사 지어서 품slag 없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기름값 폭등, 비료값 전부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또 가뭄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나라 가격이 작년보다 15% 정도 작년에 7만 7천 정도 예산했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6만 7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오늘이나 내일 발표할지 알고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품질 하나도 없어요. 농사는 3만 8천인데 금년에 수확량 감소됐잖아요. 그 지금 쌀값이 올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농가에 쌀이 없어요. 동공 비축이 양을 다 못 등유까지 해서 쌀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해만 보시지 말고 실제 생산과 소비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이렇게 하면 소비가 될 줄 아는데 실제 우리 피부에 느끼기는 우리 전체 쌀농사 30% 정도는 농사를 안 짓고 타작물 우리 집도 사고 다 사오잖아요. 소쪽을 좀 벌리고 그 이상을 벌렸으면 쌀값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서 그랬어요. 한 사람이 담배 한 달 피면 1년 4사람 쌀값입니다. 공깃밥 한 그릇 250원밖에 주면 안 해요. 죽도록 친환경 농사 지어서 그래도 유기농 공깃밥이 원가가 500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300원밖에 안 돼요. 몇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들 우리나라 와서 일하면 하루 여자들도 12만원, 13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농사지어서 품짝 하나도 없어요. 특히 금년. 작년 정도는 그 소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확량 감소에다가 또 농자재값 폭등 그리고 쌀값 하락으로 해서 이렇게 1년 허송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당 대표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실제 정책적으로 소비하고 생산이 맞아야 되는데 생산만 많고 소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쌀값 아니고 경직을 하더라도 23년도 되면 또 마찬가지로 쌀값 하락은 뻔한 얘기입니다. 왜? 농협 창고들 나락 제 녀석이 없습니다. 전부 차 있어요. 수매를 못합니다. 상고가 없어요. 그 특단의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쌀값 얘기가 심각하군요. 네, 또 다른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대표님께
제가 서면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청문회할 것도 아닌데. 간단하게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양훈군 연합회장으로 20년째 토마토, 파프리카, 그린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위희안입니다. 보다 정리된 질문을 위해 서면 질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어머니품 다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농업 관련 인생 투어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가뭄과 폭설이라는 자연의 섭리 속에 동분서주하며 유비 지원까지 해주신 김영록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준비하신 당 국민의희망 김성 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 들으시고 일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시공 단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 측에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 시세와 맞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이 큰 바 시공 단가 상향 조정을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하우스에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 시 생산비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난방비, 비료값, 농약값인데 이를 지원해주는 근거가 없어 지원이 안 되고 있어 난방, 비료, 농약값이라도 지원해주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매년 지원하여 주십시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는 20년 전부터 농가소득의 효자 종목이고 현재까지 국민식탁 한쪽을 차지하는 기초농산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온실 대형화, 스마트화로 수확 물량 증대는 가져왔지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계 가락은 조절하지 못한 채 인건비, 난방비,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중소 하우스 농가의 경쟁력 저하는 시설 하우스 농가의 현재입니다. 대표님, 민주당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입니다. 농업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이 꼭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일괄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자 다시 황의원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 정남진 장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27년을 한우를 사용하고 있는 축산농가 황호연입니다. 저는 IMF도 극복해 봤고 2007년, 13년 속값 파동도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똑똑하게 참담한 이런 심정은 처음입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전라남도에서도 배합사로 무이자 대출로 농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들어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합사로 안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정부에 2조 원 이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값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사익부수 증가, 금리 인상, 소비 둔화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정부에서 할당 관세, 무관세로 소고기 10만 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서 산업밥을 인하해 주시고 무관세 수입 소고기 수입을 철저히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저는 정치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줄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일단 최선 나오고요. 대표님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땅값 얘기부터 뭐 축산농가의 소고기값 또 아프리카 시설 재배 농가들의 지원 문제까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 세부적인 것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뭐 지사님이나 독자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 개별 농가들의 개별 민원들 문제를 이렇게 소상하게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릴 만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해외 농업과 비교하는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농업이 가지는 특성, 그 안보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갖추는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쓰지는 않지만 필요하니까 국가 안보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농업이 가지는 이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게 손해가 난다든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막 더 많은 지원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사고로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런 차원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쌀값 안정화법을 포함해서 대체작물 지원 예산, 그것도 원래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거 올해 억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분 분별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농업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지속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함부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내용 파악도 못하고 하겠다 말겠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우리 그 농임 대표님 그 방금 세 번 질문 외적인 거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답변해 주시고. 요즘 뭐 말씀하시기 좀 간단하게. 제가 먼저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계시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세 분이 질문한 것 중에 생각나는 대로 제가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쌀 재배 면적은 그 쌀값은 쌀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쌀이 정부 통계로 보면 약 20만 톤이 매년 과잉입니다. 평년작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 20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경유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작물 재배 등으로 그 면적으로 환산하면 4만 헥타 정도만 콩이라든가 옥수수, 사료작물로 전환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성공한 정책이고요. 문재인 정부 내내 21만 원대의 쌀값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쌀 생산조정 제도를 폐지해버렸고 그러면서도 쌀값 폭락은 방치해버렸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계속적으로 이 정부에다 요구했던 게 그 쌀 시장 경기를 의무화하면서 생산 조정을 통해서 쌀 수급을 균형을 맞추자.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도는 쌀은 시장 정리하고 내년도 쌀 생산 면적에서 남아돌 예상되는 면적 4만 톤은 사료작물로 전환하면 되는데 그 돈이 전체로 다 합해봐야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투쟁했습니다만은 그 돈 중에서 전체 1,500억을 다 못 세우고 약 한 1,000억에서 400억, 아니 1,10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 예산이 700억이었는데 1,100억 정도에서 401억을 추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만 헥타를 줄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예산으로는 2만 한 5천 헥타 정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대비한 예산을 만들었고 내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자리에 우리 경승남 의원 계십니다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지금 김도 법사위원장이 절대로 통과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농해수위에서 회부해가지고
내일 심사에서 본회의로 직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예산과 법안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지금 통과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쌀값 정상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법들 앞으로 쌀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나머지 노력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설 재배 농가들 지원하는 방법도 농협위에서 연구를 좀 해주세요. 네. 시설 지원 그 저희는 시설 단가가 굉장히 설계 단가가 아주 낮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김성남 의원님하고 함께 발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대표님, 네 잠깐만요. 저기 우리 대표님 장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만 이제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좀 질문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농업 대표님들이 질문해 준 것은 뒤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입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김상인 우리 내대항 회장님 질문합니다. 대표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참 어려운 겪고 있습니다. 힘이 되십시오. 저는 윤명희 도의원님하고 김나진 여성위원장님 등에서 대선에 특기 사이기로 이 몇 개월을 고생해갖고 대선에 떨어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윤명희 도의원께서 회복을 꼭 찾아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복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금 내기한이 실질적으로 한 8,900가 정도, 8,000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할 농가는 많고 시설 투자는 엄청 해야 될 건데 사실상 우리 그 삼산 간척지에 70만 평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구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메디앙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그 일당에서도 지간이랑 예산 좀 몇 백억에다 씌워주면 삼산 간척지에다 지어가지고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임대를 보내서 정부에서 해주면 정말로 과연 안 떠나고 살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와갖고 시골에서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삼산 간척지에다가 정말 투자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우리 이시우 하시답니까? 네. 질문 다른 분 이분 막 이분 간단히 하십시오. 네. 저는 다음 해진 지목사원 이시우입니다. 우리 이재명 이렇게 누구 대표님 또 도당 위원장의 신정을 이렇게 도사님 또 이렇게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자국에 오신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장에 오신 것을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아니고 깊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질문할 거 많은데 간단히 시간만 하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쌀값 문제가 지금 났는데 지금 현재 벼보험하고 소보험하고는 지금 3년 동안 할증을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보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제 농사꾼들 지금 현재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제가 뭐 태풍 오라겠고 온 것도 아니고 가라서 간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대한민국에 태풍이 보통 17 정도 옵니다. 태풍 한 30개 지금 큰 것이 옵니다. 그럼 피해는 대농들 무조건 보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벼보험을 두거나 소보험을 두면은 3년 동안 한 번이나 피해가 그것을 봤다고 한다 하면 할증이 생기고 보상이 없어요. 그것이 뭐 말만 그 보험이지 실질적으로 보험 역할을 못한다. 우리 이대호 그 장관님께서도 했지만 이 부분을 좀 농민들 입장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좀 해줍다. 이렇게 그거에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지금 국가에서 이제 가려고 있는 진흥공사에서 땅 매입자금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35,000원을 지금 해준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땅값, 집값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공사에서 산 것 전국적으로
78,000원에 평당에 산다고요. 그럼 2030 이렇게 사람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2030에 뭐 있어요? 돈 없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20대, 30대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평당 3만 5천 원 나머지 자부다 말하고 넌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허물만 좋지. 더 배정해서 80% 처음에 했던 그대로 한 80% 90% 보조해서 30년 정도 때 늘려가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 부분은 우리 김승남 우리 교수님께서 자세히 좀 듣고 좀 힘다 써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덕천농장 장에 그 사람이 어디만 사도 물만 차갖고 나라 싹 피해가 많이 갔습니다. 2, 3년 전에 163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되려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올해도 틀렸고 내년 틀렸다고 해요. 그것도 가서 어떻게 163억 좀 자금을 확보해서 좀 공사를 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이 신정훈 의원께서 저보고 반응 안 하셨겠어? 한 3분의 2 정도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김승남 의원님이 좀 관심 있는 영역인가 보죠? 네, 저희가 이거를 뭐 오늘 정책 토론회를 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최종 결론을 낼 수는 없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더 추가로 하도록 하시죠. 저희 전남도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도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할 거고 반갑습니다. 김성 우리 군수님도 와 계시니까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저희가 당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예. 저는 장 해진면에서 1997년도 그 당시 정부 백색 산업이라는 그 틀에 사업으로 시설 하우스를 하게 된 이재열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제값받고 해왔던 게 세계 자유무역 FTA 그 이후부터가 농산물 저가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도 있을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FTA나 자유무역 협정에 준하지 않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셔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동안에 많은 지원과 유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은 유류세 지원 부분에서 금년 대원인가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경유하고 휘발유 부분만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기나 유류로 많은 그 열량을 해서 겨울에 시설하우스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이 남쪽이고 좀 따뜻한 혜택이 있어서 겨울에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강원도 쪽에는 여름에 권능비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유를 떼고 있는 저희들에게 등유로 석유로 전환을 시키는 반면에 그 등유가 열량은 낮고 값은 더 비싸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또 금년 지원에서도 등유가 빠져 있길래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 정부에서 단신무역에 법에 준하지 않는 벗어날 수 있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셔서 많은 혜택을 좀 주시고 또 현재 정치권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저희들도 작은 주먹이라도 버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힘내십시오. 이런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우리 장은 상당히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사님, 돌당위원장님,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내년 입법화가 된다는 그런 과정을 보고요. 이번 기회에 나는 꼭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랬으면 이번 기회에 얘기하죠. 이런 게 자주 없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자문이 나온 문진석 우리 당 전략위원장도 오셨습니다. 잘 챙기실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 장문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낙지를 잡고 있는 장군 홍보회장 허준철입니다. 아, 낙지를 잡는 분이시군요. 네. 대표님, 셰발 낙지 드셔보셨습니까? 네, 전시해보고 왔어요. 아, 그렇죠. 그 셰발 낙지가 목포 셰발 낙지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잡히는 낙지는 장 등량만에 나오는 낙지들입니다. 아, 무안이 아니고요. 네. 무안에 있는 낙지들은 가을철에 난 그 낙지들이 셰발 낙지로 유명해져서 그게 유통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겨울 낙지들은 등량만에서 잡히는 낙지들이 셰발 낙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잡고 다니세요? 네. 그런데 저희 통발 어가들은 그물거 규정이 22mm로 수산부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거 규정으로서는 셰발 낙지가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서 너무 작아서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는 120g 이상의 중낙지들만 지금 낙지가 통발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 치어들 보호 차원에서 그걸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을에 주나 다른 조망업에서 다 어린 낙지들이 다 잡혀갑니다. 저희 막상 통발 회원들은 어린 취업 목적으로 규밀품만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저희들 소득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저희 회원들은 어가들은 중량제 또는 체중을 통해서라도 규제 완화와 그걸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제일 어려운 거네요 이게. 네.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인데 그 자체가 반드시 옳은 건지 반드시 그런 건지가 알 수 없는 상대적인 문제잖아요. 얼마 크기까지 잡게 할 거냐 어려운 문제인데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옛날에 그 그물급 규제를 안 해가지고 연안 어족들이 씨가 말라버릴 때 그 정도는 아닐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네, 계속 이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혹시 여성 농업인 대표님 중에서 우리 자세히 이재명 대표님한테 질문한 적이 없으십니까? 네, 이제 시간이 예정보다 너무 많이 시간돼서 대표님 제가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신 그 지금 휘발유 경유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있고 종이도 지금 지원을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셨어요? 예, 국장님 오셨죠? 예. 우리 휘발유 경유 지원하고 있죠? 예. 종이도 지원하고 있죠? 예. 저희도 이번에 지원하고 이번에 지원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 빠지지 않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요. 50%는 인상분의 50%는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등유만 100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원 갖고는 안 되니까 도에서 113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잘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면은 도시사한테 직접 다시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러면은 충분한 질문을 충분히 하셨고 이제 여러분의 뜻을 아마 입법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우리 농업인 대표님들은 또 답변해 주신 대표님, 지사님, 소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결정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이재명 대표님 마무리 발언.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가 어떻게 했는데 심승남 의원님 말씀하십니까?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정상화도 아까 현안들 말씀 좀 해주시고. 네, 김승남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전남 장흥을 방문해 주신 이효영 대표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농해수위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덕천 농배수 문제는 저희가 농어촌 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상황에 이번 예산에 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와 관련된 등유, 경유, 가스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폭동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좀 도와주자 이렇게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반영이 안 되고 저희가 얻어낸 게 있다 그러면 작년에 남은 ABB가 있습니다. 올해 남은 ABB. 이 ABB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제가 보기에 한 150억 이상 농림부의 ABB를 이번 10월, 11월, 12월 전기분 인상 이게 전기료나 아니면은 등유료나 이런 것들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정부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가면 내년에 ABB를 좀 땡겨다가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이 농가의 좀 에너지 비용을 좀 저희들이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료값은 사실 한 1,0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비료값은 1,000억을 확보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것은 확보를 했는데 내후년 하반기 것은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고 이것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료값입니다. 사료값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여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든지 축산 농가의 지금 새로운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축산 농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료값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경원님 혹시 하실 말씀? 네, 이경입니다. 김승남 의원님이나 신정훈 의원님과 같이 또 우리 김혜재 의원님도 계신다면 저기 똘똘 뭉쳐서 쌀값 반드시 지키고 또 유류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농민 지원 확대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혜재 의원님도 일부러 오셨는데, 네, 한 말씀. 제가 산자리에 있어서 전기요금 담당이십니다. 네, 그건 정말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농업전기에 대해서 좀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미처 몰랐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이번도 집중적으로 좀 다루면서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셔서 자 이게 이제 제가 뭐 마무리 드리는 말씀이라고 시간 또 쓰는 건 아까울 것 같고 이 와중에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잠깐, 네, 가능하면 짧게 요약해서. 저는 자음은 우리밀 생산자 대표 김형상입니다. 우리밀. 지금 현재 우리밀에 당선된 것은 알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 자금률을 올리기 위해서 밀 생산을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번에 제가 소홀한 것 때문에 전략기 불금을 했거든요. 근데 미리 지금 동계 전략기 불금을 해서 인상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빠졌어 이상하게. 그대로 그냥 그대로 50만 원 해낸다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정부에서 빠졌나? 민주당에서 이걸 빼버리는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분이 또 민주당 의원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밀 생산 단가 부분은 저희가 올리려고 요청을 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농업직 불금이야 우리 민주당은 계속 더 늘리자는 입장인데 저쪽은 줄이자 없애자 이런 쪽이니까 언제나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하실 말씀이 태산같이 많으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부분, 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민주당의 농해 수위를 중심으로 농업 정책을 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군수님 군수님 맨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우리 군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기사님도 어려운 자리에 함께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당, 군, 도에서 최대한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겨울은 깊지만 곧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겨울에는 봄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내시고 또 올 겨울 잘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이 희망이며 농업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라. 우리 이재명 대표님, 신재원 독당위원장님, 금영록 지사님 비롯한 국장님께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시의 폭풍 피해 농업인 판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모이기 힘든데 단체 사진 하나 찍고. 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농협 대표님도 나오십시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하나. 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더워서 물 하나 먹어야지. 기념 촬영. 네. 이재명 대표님 국회의원들과 지역 의원들과 농민과 군의원 챙기는 거 보세요. 되게 챙기시죠. 자, 먼저 농어민 대표님들하고 나오십시오. 농어민 대표님들 나오세요. 자, 일렬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우리 의원님들 가지 마시고 오십시오. 자, 비켜주세요. 하트. 네, 마스크는 잠깐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이사이로 자 얼굴 좀 내보십시오. 자, 작은 국민 화이팅 한번 합시다.